여러분, 뇌출혈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이 병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거의 없고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의 90%가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병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나 다른 장기는 단단해서 혈관이 터져도 주변 조직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뇌는 물과 비슷한 밀도를 가진 연약한 조직이라서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피가 빠르게 번지고 그 혈액이 뇌 전체를 강하게 압박해 버립니다. 여기서 끔찍한 세 가지 파괴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물리적 압박이에요. 혈액이 갈 곳 없이 뇌 속에 퍼지면서 마치 풍선 속 또 다른 풍선이 터진 것처럼 주변을 눌러버립니다. 둘째는 화학적 독성입니다.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처럼 작용해서 신경세포를 차례로 죽여버립니다. 셋째는 면역체계의 역습입니다. 백혈구가 출혈을 치우러 오지만 정작 정상 뇌세포까지 함께 파괴해버리죠. 이 세 가지 파괴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손상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미 죽은 뇌세포는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수술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수술로 꺼내고 심장이 막히면 스텐트를 넣듯이 말이죠. 그런데 뇌출혈은 다릅니다. 뇌가 너무 연약해서 수술할 때 오히려 더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를 닦아내려고 뇌를 열면 뇌 자체가 물처럼 흘러내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 적극적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환자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튼튼할 때 그리고 몸에 큰 이상이 생기기 전에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만 뇌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 그리고 흡연, 과음,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모두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요인들이 쌓이면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듯 뇌출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 지금 내가 보내는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내 뇌혈관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 몸은 잘 관리할 거다. 병원에서 수십 년 환자를 돌본 베테랑 의사가 자기 건강만큼은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동료였던 박 원장님 이야기예요. 30년 넘게 뇌혈관 환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해 온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정말 의사의 귀감이었죠. 누구보다 뇌출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환자들에게 꼭 검사 받으세요. 생활습관 관리하세요 라고 늘 강조하시던 분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당뇨도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본인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술 도중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집도의로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며 메스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뇌출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의료진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뇌출혈 조심하라고 강조했던 당사자가 정작 본인의 뇌출혈을 막지 못한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단 하나를 놓쳤다는 겁니다. 바로 검사였어요. 정기적인 MRI나 MRA 같은 뇌혈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괜찮다. 검진 결과도 정상이다라는 안심 속에서 지냈던 거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대부분은 발병 직전까지도 멀쩡하게 생활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자신감이 있던 사람들이 더 방심하다가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박 원장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의사도 전문가도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와 직업,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뇌출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리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대가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박 원장님은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에 마비가 남아 더 이상 수술은 할 수 없게 되었죠. 환자를 치료하던 손으로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없다는 건 의사로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아, 내가 환자들에게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나는 왜 안 했을까? MRI 한 번만 찍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의사조차 스스로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검진을 미루는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뇌출혈이 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치듯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결과예요. 집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흔들리다가 결국 붕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0단계 새집 상태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상태죠. 마치 새로 지은 집의 수도관이 반질반질 깨끗해서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듯이 젊고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시작되면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큰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죠. 이때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2단계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2단계는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단계, 바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가 붙고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뇌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들어선 겁니다. 조금만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벽에 큰 부담이 생기고 작은 자극에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3단계는 집이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바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실제로 발병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미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증상도 갑작스럽고 치명적이어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도 벽에 금이 갔을 때 수리하면 무너지지 않듯이 혈관도 초기에만 관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생겼다고 무조건 뇌출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생활 습관을 고치고 검사를 받으면 멀쩡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도 10만 킬로미터를 타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듯이 우리 뇌혈관도 40세가 넘으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RI, MRA, 경동맥 초음파 같은 뇌혈관 검사는 말 그대로 혈관 속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라도 동맥류, 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발견되면 간단한 시술로 미리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코일을 넣어 풍선을 틀어막는 것처럼 쉽게 예방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여부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내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병은 운이 나쁘면 걸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에요. 먼저 고지혈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을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원인은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에 있습니다. 음식이나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몸속 독소가 늘어나면 간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즉, 기름이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소방관을 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불을 끄지 않고 소방관만 계속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그대로 타고 콜레스테롤은 계속 쌓여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썩으면 독한 가스가 발생합니다. 마치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가 온 집안을 퍼지듯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혈관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야식 피하기, 폭식하지 않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사실은 뇌출혈 예방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혈관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작은 금이 가고 그 금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약은 대증치료일 뿐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이다. 약을 먹으면 수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믿고 생활을 방치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야식은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땐 운동이나 명상 같은 해소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방은 약보다 강력하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곧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내 뇌혈관을 살리느냐, 망가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쳐보세요. 그것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뇌출혈,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뇌혈관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게 된 음식 바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의 경비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잡아내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 경비원이 외부 침입자를 막듯이 블루베리가 혈관을 지켜주는 거죠. 그럼 언제,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에 한 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사탕이나 디저트 대신 블루베리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열매지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석류 알맹이만 먹고 씨앗은 뱉어버리죠? 하지만 진짜 힘은 그 씨앗에 있습니다. 석류 씨앗 속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독소를 없애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를 드실 때는 씨앗까지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녹즙기를 이용해서 씨앗까지 함께 갈아 드세요. 그러면 붉은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도는 석류즙이 나오는데 바로 그 색깔이 씨앗에 힘이 담긴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혈관 청소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혈관 속에 쌓여 있는 기름 찌꺼기까지 녹여내기 때문이에요. 세제가 때를 빼내듯 레몬이 혈관 속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레몬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즙만 짜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절반만 드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성분은 껍질과 섬유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쓸 수 있지만 3일 정도만 드시면 오히려 고소한 맛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마치 세수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과 석류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비타민C와 철분을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되듯 레몬과 석류도 서로의 작용을 증폭시켜 줍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개, 석류 반개를 10일로 섞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 청소와 보호를 동시에 해주는 최고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블루베리는 저녁에 한 줌, 석류는 씨앗까지 갈아서, 레몬은 아침에 껍질째 갈아 마시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젊어지고 뇌출혈의 위험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뇌출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지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실천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30분씩 운동해요 라고 자랑하시는데 사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30분만 운동하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질병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1분, 팔 돌리기 10번만 해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습관이 혈액순환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햇볕 쬐기입니다. 왜 햇볕이 중요할까요? 햇볕은 우리 몸에서 천연 비타민 D 공장을 가동시킵니다. 시중에 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공 비타민은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완전히 다릅니다. 점심 무렵 하루 15분 정도 팔이나 얼굴에 햇볕을 쬐어 주세요. 마치 잠깐 바람 쐬러 나가듯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운동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걷는 겁니다. 걷기를 하면 혈액이 온몸을 빙글빙글 돌면서 영양소를 골고루 전달하고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됩니다. 마치 세탁기를 돌리면 빨래가 깨끗해지듯 걷기는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제자리 걸음 100번 혹은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적정 체중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찌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은 뇌혈관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자면 회복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나는 45시간만 자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출혈의 가장 강력한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하루 7시간 전후의 숙면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식사와 절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가 불규칙하게 일을 하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그 독소가 혈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과식이나 야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야식은 뇌출혈의 큰 적입니다. 밤에는 위장도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 밤샘 근무를 시키는 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검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도 본인 상태를 모르면 안 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MRI, 경동맥 초음파 같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시간마다 움직이기, 햇볕 쬐기, 걷기, 체중 관리,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정기 검사. 이 7가지 실천 전략이 바로 뇌출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 100번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무섭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라며 방심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으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검사를 미루고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한 결과 평생의 건강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 환자의 90%가 발병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MRI나 MRA 같은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검사 한 번이 생사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0세 이상 한국인 중에서 실제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예약하고 매일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레몬을 껍질째 갈아 마시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혈관을 깨끗하게 세수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1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자리 걸음 1분, 팔 돌리기 10번, 화장실 다녀오기면 충분합니다. 셋째, 점심시간에 15분 햇볕을 쬐세요. 천연 비타민 D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넷째,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생채 소생과 일생 씨앗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살아있는 효소가 혈관을 살리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니까요. 나쁜 습관이 병을 만들듯 좋은 습관은 건강을 되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늦은 건 쓰러지고 난 뒤입니다. 병원에 누워 그때 검사를 받을 걸, 그때 레몬즙을 마실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진짜 늦은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영상을 끄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 100번 해 보십시오. 그 1분이,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도, 손주도,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